일단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제 그런 예상을 잠깐만 해보자고요.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또 정동영, 천정배가 됐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현주가 됐을 때 지방선거.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시자고. 코미디로. 마지막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이현주가 당대표가 최상이지 최상. 아니 이현주는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현주는 그냥 욕바지 무녀예요. 실제 득표율은 5% 미만이겠죠. 뭐. 네, 욕바지 무녀 역할이 하는 거지. 자기가 나와가지고서 뭐 칼춤 추는 무녀를 무당은 못 하고요. 아니 나는 이현주가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필히 지금의 자유당이나 어떤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논의가 훨씬 쉽게 유지될 수 있다. 어차피 욕받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호남 정치인들은 국민의당을 이제 더 이상 발담그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분리를 통해 갖고 자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아갈 것이다. 이현주는 지금 아마 당선이 되기만 한다면 반안철수계 또는 지금의 친호남계 의원들을 완전히 다 팽식해 버릴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봐요. 근데요. 가능성이 좀 적죠.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호남 정서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남 정서는 이거라. 내가 보는 게 사실 정확할 거라고 봐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야당의 사실상의 당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화끈하지가 않았어. 노무현 같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문재인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었어요. 그쪽 얘기를 하면 껄쩍지근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호남 홀대론. 근데 그 모든 것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해소가 돼버렸어. 그렇죠. 예. 문재인 그렇게 유약한 사람 아니구나가 첫 번째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역감정 유발하려고.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총장 웬만한 사람들 다 호남의 그또 광주 일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호남이 지금 우대받고 있습니다. 해소됐죠. 두 개가 해소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을 대선을 주면서 조작 사건까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이 갖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호남 정서는 뭐가 있냐면 문재인에 대한 비토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아주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경상도가 다 해먹고 하는 그쪽에서도 살짝 좀 정치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막 지역감정 불러일으켜가지고 국민의당이 헤쳐먹은 거야. 총선 때.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도 사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퍼센트가 많지 않으면. 그럴 때 지방선거에서 이런 건 있잖아요. 광역단체장은 못 먹더라도 그 지역 내부적으로 이런 거 있죠. 기초의원들이나 이럴 때 차마 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제 이 두 번째 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막 2명, 3명 뽑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호남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지역 기초의원 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대표가 안철수가 아니라 천정배나 정동영이면 그런 지역감정 불러일으켜서 2등표 먹기는 되게 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고 지금의 애매한 포지셔닝으로서 계속의 호남표를 깎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선거 즈음에 가갖고는 완전 폭망을 해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네가 스스로 당을 깨고 또는 지 스스로 탈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 몸담고 싶었던 자유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구조 아마도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안철수가 국중주의라 그래서 딱 중도에 안착을 하면 모를까. 중도라는 게 그게 약간 박쥐 같은 거잖아요. 극중주의는 나야. 그러네. 찌증기, 극증기. 그렇게 포지셔닝이 안 되면 이러저런 핑계 대가지고 결국 옮겨가요. 갈아탄다고. 그 안철수는 사실 그런 형태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제2의 2인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새 정치할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옮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바른정당과는 저는 연대 또는 합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바른정당이 아니라 홍준표랑 합칠 수도 있어요. 더 큰 꿈을 위해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바닥에 안철수만한 재활용품이 없어. 신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거고 재활용 안에서도 뭐 김무성 찌꺼기 뭐 이런 애들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굳이 줄인다고 하면 안철수가 그나마 재활용 여지가 남아있는 그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차기에 어떤 보수 여권 정치의 어떤 중심으로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철수의 가능성은. 그게 유일한 살 길이지 사실상. 근데 안철수 헤어스타일 바뀐 거 봤어요? 네. 또 가리마 바꿨나? 머리를 올렸죠. 살짝 진짜 트럼프하고 김정은 빌라요. 깠어요 일단. 우리 대선 때도
유세할 때 여러 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역겨웠잖아. 차라리 안철수의 그 선조스러운 목소리를 하는 게 그보다 더 역겨웠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옆머리 상당히 짧게 자르고 머리를 강하게 실패한 만든 투블럭 거. 같은 거. 그런 형태로. 이 사람 이거 시진핑하고 저 김정은은 내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침을 바르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발하셨어요. 이게 저 택시 운전사 영화 보러 간 그날 이발하셨더라고. 염색도 새로 하시고. 그분 방송 듣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까만 머리가 돼가고 있는데 훨씬 젊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우표에 나왔던 그 히말라야에서의 거의 한신령 같은 그 모습도 멋있지만 댄디하고 약간 스마트한 젊은 할아버지 또는 나이 좀 드신 중년 아저씨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게 안철수는 지금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식 아무리 소녀스러운 목소리라고 해도 자기 컨텐츠가 새정치스러웠고 진보적이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욕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목소리를 하다가 가증스럽게도 긁어대는 목소리 집어넣는데 최근에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또 누군가를 뻔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만둘 생각은 없는 거야. 완주하겠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이번에 그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를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은 이인재처럼 끝까지 가겠구나. 그리고 천종배도 바뀌었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요. 파마를 했어요. 오.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건 있어요. 아하, 이게 이현주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이식하는구나. 이현주 출마 효과가 크구나. 결이 이철성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똥개. 네.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스타일들이 이런 게 있어. 그냥 대충 분석을 해봐도요. 지난 전당대회 경기도당 선거 나왔을 때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마치 악받친 소리.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떠나가지고 마치 엄청난 투사인 것처럼 막 자기는 서민을 대변하고 실패하면 제2의 인생이 없는 그런 것을 하면 그런다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당에 가면은 노동자들 이렇게 비하고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이철성이 아니고 뭐야. 정치계의 이철성은 경찰계의 이현주지.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국민의당에 너무 많다는 거야. 중도를 표방하려고 하면 중도에서 좌쪽에서 사람 데리고 오지만 우쪽에 데리고 오잖아요. 실제로 이명박의 라인들이 우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정치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더 우호적인 쪽, 더 이득이 남는 쪽으로 옮기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안철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화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지가 없으면 당연히 옮겨가지. 보통 우리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지지가 없으면 내 생명이 끝났구나라고 그건 멈추죠. 근데 자기의 가치관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핑계를 대면서 가치관을 바꿔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현주와 안철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 이현주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2대2 구도로 뭔가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안철수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거나 안철수가 어디 이제 뭐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이현주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현주도 그런 계산을 할 거라고 봐요. 안철수 쪽의 반응을 봐가면서 우호적으로 가느냐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했는데 남자가 발로 찼어. 너랑 못 사귄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너한테 우호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권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 내용이군요. 안철수는 아는 서울시장에 나가라. 새 후보 민주와 노선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후보 등 3명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이 여기 서 있는데 이 3명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나설 수가 있느냐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대선 후보 때 그렇게 좀 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면박을 줬다고도 하는데 어제 토론회 장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 공과가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햇볕 정책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헷갈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의종군을 하시든 상임선대위원장을 하시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든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고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 봤는데 최영학 교수님. 지금 보면 천정배 후보가 차라리 당대표는 됐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임해라. 서울시장이나 나와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의원의 선택은 당대표 선택이 나은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 선택이 나은 겁니까? 저는 뭐 이제 뭐 다른 당의 그런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뭘 하라 이런 예.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나왔을 건데 예. 당이 소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가. 근데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 설명이. 예. 그렇다면은 자기가 나와서 다시 구원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은 당 대표가 되고도 또 소멸될 위기가 있는 논리적으로 전과가 그렇게 있지 연결이 않습니까? 되나요, 그럼?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당이 지금 우리 정치계에 그 뭐 사실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3당 체제로 가고 또 양당 체제를 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정신을 살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게 일선 정치에서 예.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예, 예. 이제 천정배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나가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좀 희생을 하라는 거죠.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성과를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진짜로 IT라든가 이런 선진화된 4차 예.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대선 후보였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하고 보여줄 때 예. 그때 국민들이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예. 안철수 대표가 예. 전 대표가 이 앞머리를 올린 게 제일 눈에 띕니다. 그렇죠. 평소보다 이마가 많이 보이네요. 예, 저게 이제 그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일정하게 이제 앞머리를 올리는 게 예. 어떤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치- 차명진 전 의원께서 머리를 많이 올리셨네요. 예, 아니 정치인 치고 이 앞머리를 안 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하게 좀 앞머리를 내릴 때 예. 청년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면 조금 젊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 저 하죠.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 이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를 상당히 여러 모습으로 이제 가능케 하는데 예.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게 딱 소위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극중주의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실험을 보이겠다. 당 대표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이분한테는 적절하다, 시의적절하다. 첫째는 이분이 조금 더 있으면 잊혀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찌 손학규식 행보가 이제는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버린 것 의미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했다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쉽게 상당히 꺼질 수 있다라는 걸 이분이 읽는 것 같아요. 읽어서 나름대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에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이 성공 여부는 앞으로 상황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시의적절한 행보였다고 평가를 해주셨네요.